매주 목요일마다 KBS 강재용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강 기자의 썰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자, 어제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아 타이거즈죠. 네. 타이거즈. 자, 먼저 있었던 류지혁과 김태군 선수의 트레이드 관련 취재 내용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그 영화 중에 네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 홍상수 감독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즌 초반에 그 거론됐던 기아의 포수 구하기 그 트레이드가 테이블 위에 잠깐 올라왔었다가 무산이 됐는데 그때는 틀린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의 팀 상황이 변화하면서 지금은 맞는 그래서 성사가 된 그런 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로맨스 영화였었나요? 뭔가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좀 제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번 트레이드는 박직만 삼성 감독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양 팀이 다 확인을 해줬고요. 전에는 기아가 먼저 삼성 김태군을 요청을 했는데 카드가 잘 안 맞아서 무산이 된 것 같고 기아가 포수 자원이 필요한 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카드를 요리조리 맞춰보다가 유지혁을 지목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감독끼리 얘기가 먼저 오고 갔고요. 그리고 3일 월요일에 공식 제안이 있었고 기아 구단이 심재학 단장을 비롯해서 내부 검토를 거친 후에 어제 5일 날 오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삼성의 입장을 보면 흔들리는 내야 수비의 위기감을 느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내야수 김지찬이 6월 28일 롯데전에서 한 경기 3실책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제 1군이 말소가 됐어요.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스도 잘 못 뛰다가 7월 4일 날 첫 경기를 퓨처스에서 뛰었고요. 좀 우려되는 거는 그 흔히 말하는 그 입스가 온 것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삼성은 올 시즌에 유격수 이재현 그리고 이루수 김지찬 체제로 시즌을 치르겠다. 세대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최근 공교롭게 내야 수비 실책으로 인한 패배가 많아졌고요. 이게 이제 트레이드로 연결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아가 FA 포수 박동원을 놓친 것처럼 삼성이 프랜차이즈 스타죠. 그리고 전천후 내야수 FA인 김상수를 잡지 못한 여파가 조금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기아의 입장을 보면 한마디로 FA 박동원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태군이 올 시즌이 끝나면 FA 선수가 되거든요. 맞아요. 기아는 이 부분을 가장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박동원을 놓친 기억을 떠올리면서 올 시즌 끝나고 FA 혹은 시즌이 끝나기 전에 단연 계약으로 김태균을 잔류시킬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유지혁 선수가 29살로 아직 젊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1대1은 좀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주목해야 될 게 유지혁 선수도 2년 뒤에 FA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이 기아 프런트에서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김선빈이 지금 퓨처스에서 뛰고 있거든요. 잘 뛰고 있습니다. 김선빈 선수가 다음 주쯤 아마 복귀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기아 내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1루는 황대인이나 변우혁 선수가 뛰고 2루에 김선빈, 유격수 박찬호, 3루 김도영으로 이어지는 내야 수비가 이제 안정이 되고 김규성 선수가 전천후 백업으로 뛸 것이고 최원준도 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루와 외야를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뭐 유지혁 선수가 계속 있다면 내야의 뎁스가 깊어진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건이었던 포수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아도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김태군 선수, 그럼 이제 FA 계약이 뭐 성사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전철을 안 밟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기아가 최근에 이제 포스트 트레이드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뭐 김민식 선수, 박동원 선수, 뭐 주효상 선수 많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김태군 선수가 이제 FA란 말이에요. 박동원 선수를 또 그 FA로 보낸 좀 약간 마음 아픈 뭐 또 다른 사정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잠깐 어디서 살짝 들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계속 좀 내기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박설라. 자,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오전에 외국인 투수 교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오전에는 이제 이 마리오 산체스 선수 영입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맞아요. 오후에 또 한 명의 선수를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파노니 선수 재영입이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좀 약간 전격적으로 놀랄만한 그런 뉴스였어요. 네. 일단 뭐 외국인 선수 2명, 외국인 투수 2명을 시즌 중에 전반기전에 바꾼다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화 산체스 선수가 잘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또 기아가 대체 외국인 선수로 산체스를 또 데려왔어요. 약간 김씨가 오고 김씨가 온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어찌됐건 한화 산체스 선수 와서 잘하니까 한화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이런 뭐 그런 의미는 없겠지만 기아가 산체스를 데려와서 꼭 좀 반등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 KBO 리그 역대 4번째 산체스 선수거든요. 예전에 SK에 공교롭게 SK의 선수 산체스가 2명이 있었어요. 이번에 좀 또 4번째 산체스 선수고 마리오 산체스 선수인데 5일 날 이미 한국에 입국을 했고 5일 오후에 메디컬 체크 후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고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메디컬 체크를 하기 전까지 발표를 안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확실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화의 1옵션은 아니었다라고 비춰지기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카우트가 일본까지 건너가서 선수들을 체크를 했는데 거기서는 좀 물망에 오른 선수를 그러니까 좀 물색하지 못했다고 해요. 대만에는 기아 스카우트가 직접 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경기 영상을 보고 성적을 스탯을 보고 에이전트에 연락을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산체스 선수는 최고 구속이 한 150대 초반이고 평속이 140대 중반인데 포피치 투수고 그만큼 제구력이 뛰어나고 안정감이 있는 투수다. 이닝 히터다. 이런 거고 대만 프로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1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제구력이 좋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노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파노니. 구간이 명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격적으로 영입을 했어요. 사실 제가 요 며칠 동안 기아 구단하고 상당히 전화 통화를 많이 했는데 산체스는 뭐 좀 약간 오프 더 레코드성으로 좀 알고는 있었고 파노니는 좀 오래 걸릴 것처럼 얘기 들리기도 하고 약간 좀 시상치 않더라 말하는 게. 그게 오늘 아침이었어요? 예, 그렇죠. 오늘 오전이었는데 말을 좀 아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오후에 또 발표를 해서 또 서로 웃으면서 재미있게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일단 심재학 단장이 6월 28일 날 미국을 출국을 했고 스카우트 담당자는 미리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상태고요. 제가 지난주에 전해 듣기로는 트리플 A 선수 위주로 보고 다녔는데 심 단장이 직접 건너갔다는 거는 사실 영입 계약 마무리를 하겠다는 의미였거든요. 당시만 해도 파노니 선수를 비롯해서 몇 명 후보를 추려놓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파노니도 기아에서 뛰었고 이미 좀 익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입 대상 1순위였겠죠. 근데 심재학 단장이 마침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한 타이밍에 변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미러키 소속인데 파노니 선수가 그러니까 현지 시간, 미국 시간으로 6월 28일에 콜업이 됩니다. 빅리그에. 그리고 한 경기를 뛰었어요. 근데 경기를 성적이 좋지 않았고 곧바로 이제 지명 할당이 됩니다. 지명 할당이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타 팀에서 영입 의사가 없으면 이제 다시 미러키 마이너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약이 좀 복잡한데 지금 그러니까 좀 뭐 기사 같은 거나 이런 발표를 찾아보면 파노니 선수가 전에도 지명 할당을 당한 전력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미러키의 마이너로 안 내려가고 FA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쉽게 그 기아 구단이 아마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고 데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거죠. 타이밍이 절묘했지만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콜업이 되지 않았다면 좀 더 일찍 데려올 수도 있었다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 좀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아 입장에서는 정말 승부수 던졌습니다. 던진 거죠. 정말 던졌고 이제는 타자들도 뭐 부상 선수들이 많이 이제 다 돌아왔고요. 맞아요. 이제 김선비 선수만 돌아오면 이제 뭐 완벽하게 다 돌아온 거고 결국에는 외국인 투수 2명이 좀 말썽이었는데 자, 좀 아쉬운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 두 선수 어느 이 정도면은 이제 검증이 됐다고도 좀 볼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정말 기아의 행보.
네, 제가 항상 외치는 기치올. 다시 한번 언제쯤 제가 외칠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가 뭐 네. 이겼으니까 또 좋은 분위기로 끝냈고 맞아요. 이 두 외국인 투수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지금 데려와서 이 기아 타이거즈 또 후반기 반등에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 기대해 보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썰 라이브 강재영 기자 다음 주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